살다 보면 가족이라서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지치고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갑니다. 내가 더 해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내면 상처가 될까봐 삼켜버리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간병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오해하게 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끝에서 누군가는 끝내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 죽어도 왜 나는 미안할까? 그날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병실 안 공기는 조용히 출렁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몇 달 전 쓰러지신 뒤로 제대로 말을 잇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둘째 딸 미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실래요? 작게 묻는 목소리는 이미 수십 번 반복된 말처럼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히 희미한 눈짓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입술에 물을 적셨습니다. 손끝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들어온 사람은 큰아들 준호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로 급히 달려온 듯 숨이 조금 가빠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셔? 형식적인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멀어진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컵을 내려놓고 수건을 정리했습니다. 비슷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준호는 병상 가까이 다가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또 연락 왔어. 그 말에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치료 계속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간대. 병실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병원 측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숫자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준호의 말은 조심스러운 듯 했지만 어딘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야지 치료. 짧지만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미정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한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했잖아. 그 우리라는 단어에 미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빠가 뭘 했는데?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병실 안에서는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려 했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 회사도 그만두고 여기 있는 거 알지? 손을 꼭 쥔 채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매일 여기서 자고 어머니 밥 먹이고 씻기고. 말이 이어질수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나름대로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의 가족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서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저 감정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봐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미안하지? 그날의 침묵은 앞으로 더 큰 균열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의 대화 이후 미정은 한동안 말을 잃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준호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이 서로의 마음처럼 쉽게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보호자 대기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건네준 서류가 쥐어져 있었지만 내용은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치료비 예상 금액. 그 숫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할 시간과 책임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말이 좀 심했지. 사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고민하고 있어. 그 말에 미정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힘없이 새어나온 숨에 가까웠습니다. 고민? 그 한 단어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는 집에 가면 고민할 시간이라도 있지. 말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루 종일 생각해. 벽을 보면서도 생각하고, 어머니 숨소리 들으면서도 생각하고, 잠깐 눈 붙였다 깨도 또 생각해. 그 말 끝에서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말은 처음으로 꺼낸 진심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더 무리하지 말자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미정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무리하지 말자고. 조용히 되묻는 목소리에는 이미 서운함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만하자는 거야? 그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책임,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마음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흐리는 사이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늘 그렇게 말해.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이어지는 말. 결정은 안 하고 말만 그렇게 해. 그 말에 준호의 숨이 잠시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이미 선택했어. 미정의 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기로. 그 단호함 뒤에는 오랜 시간 쌓인 각오와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을까? 그 질문은 누군가에게 따지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숨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한 듯 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분명 진심이었지만 미정의 마음까지 닿기에는 너무 늦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됐어. 짧은 대답. 그리고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진 뒤에도 미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는 여전히 구겨진 채였고 눈물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까지가 맞는 걸까? 하지만 그 어떤 답을 떠올려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곁. 그 자리를 떠나는 선택은 애초에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나눌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그날 밤 병실로 돌아온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병실안 공기 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정의 마음 속에는 또 하나의 감정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있음에도 멈출 수 없는 사람만이 느끼는 마음. 다 죽어도 끝내 남는 건 미안함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미정에게는 하루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 안의 풍경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누워 계셨고 기계의 일정한 소리만이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이 있다면 미정의 얼굴이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눈밑은 점점 짙어졌고 말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담당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작은 상담 공간에서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추가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큰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막상 직접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유지 치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 적지 않다는 표현 뒤에 숨겨진 현실을 미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에서는 무언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미정은 한동안 복도를 걸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는 작은 올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왔어?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바빠서 내가 대신 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미정의 마음이 또 한 번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둘은 잠시 어색하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정은 문득 스스로가 조금 거칠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자신도 저렇게 말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말투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수진의 말에 미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컵을 다시 채우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가 걱정 많이 해요. 그 말에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기 상황도 미정 씨도. 그 말은 따뜻했지만 미정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면 와야지. 작게 내뱉은 말. 수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작은 봉투였습니다. 오빠가 병원비 보태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을 뻗어 받으려다 멈췄습니다. 얼마야?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이 정도라도 먼저. 그 순간 미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 정도라도.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됐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수진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됐다고.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했습니다. 이걸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 참아온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히 미안하게 만들지 마. 그 말에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병실 안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를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조용히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마음이에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부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이미 상처가 난 마음에는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진이 돌아간 뒤 병실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돈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작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욕심 부리는 건가?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미정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다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아직도 바라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불은 일찍 꺼졌습니다. 복도에서는 간간히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병실 안은 유난히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간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몸을 눕힐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라도 혼자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는 모습, 마치 모든 소란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아이였을 때 열이 심하게 나서 밤새 끙끙 앓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한숨도 자지 않고 미정의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당연함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미정의 눈가가 조용히 젖어들었습니다. 엄마, 작게 불러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가늘어지고 힘이 빠진 손, 그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 한쪽이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지만 그 질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이제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지. 그 말에는 어딘가 끝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미정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낮보다 훨씬 낮아진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낮에 수진이 들고 왔던 것과 같은. 이거. 준호는 말을 꺼내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내려놓지 못한 채 그대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낮에 수진이 갔지. 응. 짧은 대답. 그 이후로는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어색함이 병실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 발짝 다가섰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병원에서 전화 받았어. 그 말에 미정의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치료 계속하려면 선택해야 한다고.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준호의 입에서 들으니 또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생각 좀 해봤어.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나 겁났어.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돈도 그렇고 혹시 잘못되면.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꺼낸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졌습니다. 너 혼자 두는 게 더 잘못인 것 같더라.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같이 하자. 그 한마디. 단순한 제안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임, 두려움, 그리고 늦게 꺼낸 마음까지. 미정은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쌓여버린 감정이 그 한마디로 풀리기에는 너무 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 뒤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만으로도 그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병실에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의 마음까지는 닿지 못한 채 아주 조금 가까워진 거리에서 다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말들이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창가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남기고 간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같이 하자. 그 말은 분명 따뜻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더 아려왔습니다. 왜 이제야?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미정아, 준호였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조금 이른 시간에 온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과 간단한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 안 먹었지. 어색하지만 나름의 배려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빵을 올려놓고 커피를 건넸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빵 소리와 종이컵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진심이야. 짧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나도 같이 할게. 그 말에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덜 망설이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도 시간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게. 그 말은 약속이었고 동시에 뒤늦은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녀는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데 날카롭지 않게 말하려 했지만 끝내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정아, 나도 알아. 미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도 힘든 거. 그 말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근데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한마디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짜 많이 힘들어. 말이 이어질수록 눈가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근데 나 한 번도 힘들다고 말 못했어.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아서, 내가 포기하는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했어. 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가장 깊은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다 주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동생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동생의 시간을 이제야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지금까지의 시간을 다 채울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위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정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준호도 숨을 죽인 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아주 오랜 시간 닫혀 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려는 순간처럼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하나의 바람으로 엄마, 그 짧은 순간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도 모른 채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이던 그 순간 이후 병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안에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엄마 들려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준호도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죽인 채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그 순간 이후로 다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은 다시 조용해졌고 입술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깐 스쳐 지나간 바람처럼 짧고 희미한 변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계시는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언가 붙잡을 수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 말은 평소와 같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병원을 찾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침에 잠깐 들렀다가 회사로 가고 퇴근 후 다시 병실에 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 있던 그가 이제는 물을 갈아주고 간단한 정리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게.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미정에게는 꽤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병실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덜 힘들었어? 준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몰랐어. 그 말에 미정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든 건지.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지만 말은 분명 미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버티면 되는 줄 알았어. 짧은 한숨이 섞였습니다. 돈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고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버티는 게 사람이더라. 그 말은 아주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야 깨달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 혼자 그걸 다 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 말에 미정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이번에는 짧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진심을 담아 꺼낸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말이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준호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내가? 그냥. 미정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한테 너무 기대한 것 같아서.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솔직한 인정이었습니다. 같이 해주길 바랐는데 그걸 말은 못하고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혼자 서운해하고 있었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말을 처음으로 끝까지 듣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여전히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짧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그 옆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 주고도 미안했던 마음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있다는 작은 안도감으로. 며칠 뒤 병실 안에는 한층 더 잔잔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곁을 지키는 두 사람의 마음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에 짓눌리지 않았고 준호 역시 병실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주치의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분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정과 준호는 서로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의사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충분히 모든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은 이미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간 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아,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결정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어렵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연명을 위한 치료를 계속할지 아니면 그 선택의 무게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작게 오르내리는 가슴, 조용히 이어지는 숨,
그 모습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수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손을 잡아주던 날,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주던 저녁, 아픈 날 곁을 지켜주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빠, 미정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을까?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예전처럼 억울하거나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말은 조용했지만 아주 깊게 울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는 많은 것을 내려놓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정은 한쪽 손을, 준호는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보내는 말이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건네는 허락이기도 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따뜻하면서도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붙잡고 있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의 숨은 아주 조용하게 마치 잠들듯이 천천히 멈춰갔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였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가장 바랐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집안에는 깊은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분주하게 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끊임없이 울리던 전화 소리도 이제는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남겨진 건 익숙하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공간과 그 안에 남아있는 기억들이었습니다. 미정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자리, 자주 보시던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식탁 위에 남아있는 오래된 컵 하나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상하게도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거 정리하다가 나왔어.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엄마 방에서.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봉투 몇 개와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익숙한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에게. 그 순간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 떨리는 손으로 그 글을 따라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정아, 이걸 내가 보게 될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내 옆에 없겠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항상 내가 마음에 걸렸다. 다른 누구보다 많이 참고 말없이 다하는 내 모습이 글씨는 단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선명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 문장에서 미정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못해서 엄마가 더 미안하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정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했다. 더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내가 다 주고도 미안해하는 그 마음, 이제는 내려놔도 된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려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랑 너무 멀어지지 마라. 둘이 같이 있어야 엄마는 편하다. 그 문장을 읽으며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은편에 서 있던 준호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있었대.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미안해해도 된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좀 살자.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는 그동안의 모든 시간을 지나 이제야 닿은 대답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오후 햇살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미정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오래된 감정 하나가 마침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다 주고도 미안했던 마음. 그 마음은 이제 조금은 편안한 기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이제는 괜찮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